예, 인사드리겠습니다. CQI에서 보안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호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AI 기반의 보안관제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보안관제 회사들이 관제 서비스에 AI를 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안 위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 위협에 대한 고도화 대응을 위해서는 AI와 보안관제 서비스의 접목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안관제 서비스에서 AI를 접목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보안관제라는 것들은 우리가 센서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으로부터의 로그를 취합을 합니다. 취합되는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인 위협을 탐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머신러닝을 통해서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연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 즉 로그로부터 정확한 위협을 탐지해내기 위한 부분에 AI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 케이스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 어떠한 인시던트, 저희는 오펜스라고 부릅니다. 오펜스를 탐지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실 것인가. 즉 엑스퍼트 시스템으로 우리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 즉 우리가 탐지에 대한 부분들 또는 엑스퍼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보안 관제 서비스에 우리가 AI를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SOC, 보통 Security Operations Center 보안관제 센터입니다. SOC의 경쟁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0년 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10년 좀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시점에 글로벌한 보안관제 서비스 회사들을 많이 벤치마킹, BMT 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가장 잘 나가는 보안관제 회사에 방문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생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경쟁력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랬더니 그쪽 담당자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Trained person. 즉,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교육을 잘 받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관제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기반의 사업은 당연히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관제 기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은 SIM으로 표시를 하지만은 예전에는 보안관제 시스템 ESM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죠. 요 ESM은 단순하게 그럼 우리가 많은 센서로부터 로그를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로그를 처리할 수 있느냐, 또는 여러 가지 보안 센서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단일피로 볼 수 있느냐가 사실은 기술적인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취합된 로그로부터 위협을 탐지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상관분석이라고 하는 코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객과 우리가 소통하는 체계는 정기적인 레포트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고 나서 그 평가, 품질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청에 부합하는 리포트를 최대한 잘 만드는 것들이 실질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당시에 저도 저희 쪽에 보안 관제 서비스 쪽에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보안관제를 담당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사이트에 아니면 우리 고객 사이트에 부디 공격적 침해가 발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관제 로그를 얼마나 빨리 우리가 수집하고 탐지를 하느냐, 그런 체계인데 사전 대응이라는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후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부분들은 일단 사고가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많이 두고 있었고요. 근데 이 현 시점에서의 경쟁력은 저는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사업에서는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휴먼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현재 이 휴먼 인텔리전스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서 나왔었지만 스트레트 인텔리전스, 얼마나 많은 보안 위협을 우리가
최대한 빠르고 많이 갖고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커다란 경쟁력이겠고요. 이런 스레드 인텔리전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아니면은 뭐 마이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새로운 취약점까지 유출을 해내느냐, 추론을 해내느냐라는 부분들이 현재 경쟁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잠깐 현재 보안 트렌드를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상태가 뭐 사이버 범죄 사업 시대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이제는 특정 해커, 능력 있는 해커들만이 어떠한 해킹이나 공격을 하거나 어떤 해킹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좀 기술적으로 미숙하지만 해킹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니면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내가 충분히 일단 사업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올 6월에 이런 기사가 좀 났었습니다. 겐드크랩이라는 랜섬웨어, 라스죠. 랜섬웨어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 운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6월에 이 서비스를 셧다운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띄었습니다. 그 사이로 보니까 이 랜섬웨어를 서비스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랜섬웨어가 한 2빌리언이니까 우리 돈은 한 2조 정도 됩니다. 2조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이 운영했던 사람들은 연간 1,5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1,800억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충분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랜섬웨어나 이런 그 해킹이 하나의 사업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안 환경의 변화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뭐 전문적인 해킹 그룹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노니머스, 룰지스텍 이런 거 말고 여러 실질적으로 이런 그 금액을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해킹 그룹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격이 방어보다 쉽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도둑을 10명의 경찰이 막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즘은 컨버전스 시대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뭐 IT 위주로 어떤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스마트 시대로 해서 IT,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OT, 우리가 생산망 이런 것들이 인터넷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공격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서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공격이 방어보다 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을 무한정 일단 투입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안 환경의 변화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안관제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나 보안을 담당하는 입장에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경고의 필요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언럿이 뜨는 거죠. 우리가 보안을 담당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이거 침인가 아닌가의 경고 문제가 많이 뜨는데 너무나 많이 알람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 시간이 증가하거나 탐지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이 이렇게 좀 피로도를 갖지 않게 자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TI 정보를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탄 같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과 결국은 서비스 최종적인 판단은 항상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AI나 이런 좋은 솔루션들을 도입하지만 최종 판단을 사람이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안관제 우리가 서비스 또는 우리가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장애물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제관은 룰 기반의 방어를 합니다. 즉 우리가 상관부서 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본 틀, 우리가 생각하는 해커들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로고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공격으로 탐지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약간 내가 해커다라고 하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회를 했을 때 어떻게 탐지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관제센터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서비스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만 우리가 의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 관제센터를 떠나서 다른 데 갔을 때, 아니면 사람이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TMA라고 표시를 했는데 투머치 얼럿. 말씀드렸지만 얼럿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안의 공격 위협도 상당히 다양하지만 공격의 그 방법도, 직접적인 공격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공격을 탐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대응 방안을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우리가 인력을 많이 추가했으면 좋겠지만 여력이 없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안에 대한 위협 식별은 우리는 지속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일단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적법한 프로세스, 체계 또는 방법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보안 지식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생성한 그런 그 지식입니다. 이쪽은 사실은 제가 이제 보면은 빙산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구 논문부터 시작해서 뉴스, 트위터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 지식의 여위에 전통적 보안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는 8% 정도만이 보안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활용되지 못하는 나머지 92%를 다크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활용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통계치입니다. 자, 보안관제센터의 관리자의 93%가 모든 잠재적인 위협을 선별하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너무나 많은 알럿,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기업 보안 전문가의 42%는 보안 경보의 중요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은 그 하인리의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칙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 1930년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통계치를 관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통계치를 관리하다가 나왔던 법칙인데요. 하나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동일한 사유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동일한 사유로 300건의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수히 발생하는 경고, 얼럿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위험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경미한 사고, 중대한 사고까지 발생하지 않고 그 전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안회사의 31%가 보안 경보에 50%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경고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안관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협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고도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한 분석한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들이 많아지는 반면에 가용 시간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화된 탐지를 통해서 빠른 대응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미통을 방지하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적법한 프로세스를 가져가자라는 것을 일단 타겟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론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AI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AI는 글로벌하게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IBM의 왓슨 for Cyber Security라는 그런 AI입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AI의 상징이고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이 생산한 보안 관련된 지식, 이 부분을 보면은 아마도 뭐 정형적인 데이터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보안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그 탐지해낸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나 이런 정보들, 이건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우리가 연구 논문, 웹사이트,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이 여기서부터 지식이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웹 크롤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오고 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저는 얘를 진화하는 AI라고 저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진화하는 데이터, AI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데이터들은 뭐 수백만 개의 민서 하루에 몇 개 발생하고 데이터에서 얼마 발생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안 지식의 대규모 코퍼스를 이룰 수 있다. 코퍼스라는 게 사실은 말의 모임 이런 겁니다. 즉 우리는 보안 지식에 상당히 큰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보안을 빅픽처, 커다란 그림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보안의 가시성을 우리가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보안의 가시성 확보가 가능하니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판단이나 대응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신속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CQI 관제센터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AI를 도입을 했고요. 이 AI는 사실은 로컬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상에서 운영이 되는 AI입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제센터에는 AI와 연동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QAW라는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안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대에는 보통 모니터링, 분석 인력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비업무 시간대에는 주로 모니터링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 비업무 시간을 막론하고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엑스포스의 그 아이리스라는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 또는 해외 고객들이 어떤 보안 사고를 당했을 때 직접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24시간 활용 가능하다라는 체계로 저희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엑스포스는 이런 것도 합니다.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새로운 위협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뭐 1시간 최대, 현재부터 1시간 동안에 1100개 정도의 뭐 UARP가 발생했고, 각 지역별로 어떤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 관제센터로 기본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AI를 활용하지만 우리가 활용하는 AI는 엑스포트 시스템입니다. 즉, 기본적인 탐지는 관제 시스템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관제 시스템의 최신의 위협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저희 이제 관제센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상관분석 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펜스가 탐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오펜스가 왓슨이라는 AI를 던져주기 전에 기본적으로 로컬 모듈에서 피처를 헌팅합니다. 자, 우리가 오펜스가 발생했는데 이 오펜스의 특징이 뭐냐? 공격자 IP는 뭐고 얘가 어떤 액션 때문에 오펜스가 탐지가 됐고 대상과 아셋 자산들은 얼마나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정보들을 AI로 던지게 됩니다. 그럼 AI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연관 관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위협이다 판단이 되면 저희 로컬로 다시 던져 피드백을 해주겠죠. 그럼 우리 피드백이 되면은 우리는 그 위협 정보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로컬 자체에 이제 마이닝된 그런 로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을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요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잠재적인 위협, 우리가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이나 관제에서는 탐지를 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단계가 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이 화면은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보안 관제에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어떠한 인시던트나 오펜스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AI가 적용되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제 인력들이 이 모든 발생하는 인시던트에 대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분석을 하든지 오탐,密탐, 정탐 여부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관제에서의 기술력은 여기에 발생하는 인시던트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관분석 룰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작성을 하느냐가 경쟁력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룰을 너무나 타이트하게 걸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룰을 느슨하게 겁니다. 즉, 인시던트 또는 오펜스로 발생하는 놈들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상당히 키워놓습니다. 키운 이후에 우리는 이걸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놈들은 자동으로 AI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AI는 이 전송된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결과를 줍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얘가 AI가 분석했을 때 얘는 위험 요소가 어느 게 있고 위험도가 어느 정도다라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저희는 단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만 분석을 하면 되겠죠. 이 다음 단계, 만약 분석을 하면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오브젝트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한눈에 봐도 얘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것들이 외부에 접속을 해서 뭔가 악성 코드와 연관이 되어 있네. 한눈에 객관적으로 일단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고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줍니다. 얘가 왜 위험하고 어떤 악성 코드, 뭐와 연관되는지 다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라고 해서 내가 얘를 왜 위협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도 줍니다. 즉, 우리 관제위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이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펜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평판 조회 사이트를 조회하고 우리 관련된 내부 로고들을 끌어모아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절약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사이버 킬체인이라고 했는데, 킬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수회사 로키드 마틴에서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미사일 요격 체제라고 합니다. 미사일이 적국에 있는 미사일이 발사돼서 우리 쪽에 날아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면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 이거를 사이버 쪽에 적용한 것이 사이버 킬체인입니다.
사이버 킬체인은 공격 준비 단계부터, 그러니까 정찰 단계부터 실제 명령 장악 단계까지 7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간에서는 나왔지만 이 부분은 마이터의 어택 택틱의 그런 기본적으로 각 프로세스별로 공격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격 사전 단계, 그리고 공격 이후 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AI에서 판단해 주는 것들은 우리가 탐지해서 분석했던 결과가 어느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단계가 현재 익스큐션 단계에 있다. 여기는 익스큐션 여기고, 실제 보면 취약점 공격 4단계 정도 되죠. 즉 우리가 받고 있는 현재 공격이 어느 정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체계로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대응에 대한 어떤 그 응답 시간의 개선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도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나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관제에서는 전체 이제 인력 리소스를 두고 탐지 분석 쪽의 리소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AI라 말하는 것들을 적용하기 전에 탐지 분석에 대한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대응 조치 조직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탐지 분석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는 AI가 하다 보니 우선은 탐지 분석에 대해서는 그만큼 리소스를 줄일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을 대응 쪽에 늘릴 수 있겠다. 그렇다고 이 대응 인력 자체를 많이 늘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 얘가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액셔너블한 그런 플레이북까지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검증만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와 협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인력 활용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관제에 있어서의 기대 효과는 이렇습니다. 정확성이 필요하겠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오탐, 미탐 이런 것들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위협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빠른 응답 시간 당연하겠죠. 자동으로 분석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위협,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탐지를 할 것이냐. 사실 일반적인 방법을 갖고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여기서 탐지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근데 이 부분들을 최대한, 만약에 우리가 잠재적인 위협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PC를 포맷하고 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배리어를 치워놓고 이렇게 보안을 시작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탐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인력 증가의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관제 기대 효과는 휴먼 에러 프리입니다. 우리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운영, 관제, 일반적인 시스템 운영,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이 휴먼 에러입니다.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관제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따분한 이런 오펜스나 인시던트의 처리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얼라시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회해야 될 로그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내부에 있는 로그부터 시작해서 글로벌에 있는 어떤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가지 TI 정보나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의 인력들을 해방시키자라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관제의 기대 효과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겠다. 또 한 가지는 AI라는 거는 스스로도 배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배우는 건 한계가 좀 있을 거고요. 우리 휴먼 인텔리전스가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 사이트, 우리 경험,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방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내릴 때 우리는 옵션 G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휴먼 인텔리전스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라고 선택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AI 쪽에도 피드백이 돼서 실질적으로 에스컬레이션 가이드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케이스 스타디를 하나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순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의 잠재 위협까지를 탐지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 정책은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외부로 주기적으로 어떤 접속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그런 트래픽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얼럿을 띄워봐라
라고 단성에 걸었죠. 이러한 언롯은 인시던트는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에이전트 베이스의 서비스를 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한다든지 하면은 내가 에이전트 같은 경우 뭐 할피 정보를 계속적으로 던지죠. 왜냐하면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고 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이벤트가, 인시던트가 되게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걸 발생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제 분석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조건은 이렇습니다. 로컬, 내부에서 외부로 일단 트래픽이 올라옵니다. 파이어에서 퍼밋이 됐기 때문에 연결이 됐었던, 주기적으로 연결이 됐었던 이런 인시던트가 일단 발생을 했고요.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AI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가 문제가 되게 크다. 왜냐면은 뭐 빨갛고 파랗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터넷상에 있는 건데 보니까 여러 가지 악성 코드부터 시작해서 CNC, IP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문제가 되게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뭐 실선과 뭐 점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점선은 사실은 블락이에요. 방화벽이나 보안 솔루션은 블락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가 이런 악성 쪽에 접속 시도를 했지만 사전에 우리 보안 시스템들에 의해서 차단됐죠. 직접적인 영향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거는 이 실선 얘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 실선은 방화벽에서 이제 일단 얼라우 됐던 놈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니까 내부 IP가 외부의 IP로 접속했었는데 이 외부 IP는 여러 가지 악성 코드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게 아까 1, 2 스텝에서 2 스텝까지 된 거고요. AI의 분석은 얘는 실질적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탐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얘는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라. 우리 로컬 쪽으로 돕니다. 그러면 로컬 쪽에서는 기존에 내가 마이닝했던 로고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접속을 시도했었는지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로그를 다 분석합니다. 분석하다 보니 내부에 다른 자산이 보이는 거예요. 기존에 얘를 접속했을 때는 사실 탐지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여기 위협 자산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그 공격자, CNC나 이런 그 IP들이 항상 공격 IP로 있지는 않거든요.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해킹 피해를 받아서 걔가 어떠한 뭐 CNC 또는 다운로드 서버로 활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예전에 발생했던 것들조차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 추가적인 위협 자산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통해 다행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감염이 된 상태에서 잠재 상태로 있었던 거죠. 어떤 액티베이션 되기 전에 일단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전에 일단 탐지까지, 차단까지 가능했었던 부분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녹색으로 표시됐던 부분이 이건 일반적인 로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AI가 추가적으로 내부에서 로컬 확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탐지가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차단됐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던 이 부분들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겠죠. 내부에서 외부 저런 위협 자산 쪽으로 접속 시도를 했다는 얘기는 저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여러 가지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저런 것들이 내부에서 단지 하나의 IP가 지금 현재는 발견이 됐지만 저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저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체계를 관제 서비스에서는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빠르다. 왜냐? 다 오토메이션으로 가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분석 자체가 빠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도 덩달아서 빨라질 수가 있겠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정확도는 향상된다.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저게 오토메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 근무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제 서비스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걸 기존에는 트렌드 펄슨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휴먼 인텔리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의 휴먼 인텔리전스 자체도 높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는 아마 마지막 장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특장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AI를 적용했을 때, AI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물론 이건 상당히 뭐 객관적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저희 주관적으로 일단 작성했었던 부분이라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글로벌하게 IBM 쪽에서 제공됐던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 자료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그런 거 위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아까 다크 데이터를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AI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AI가 활용되는 부분들은 아까 탐지에 대한 부분들, 엑스퍼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탐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탐지에 대한 로직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로그의 양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만 로그를 받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부족한 그 바운더리 자체가 좀 좁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글로벌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트랙 정보를 상당히 많은 부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당연하게 AI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료 DB를 사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관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석의 정확도에 있어서 일단 저는 그 인지, 커그니티브 기반으로 표시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협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만 하는 건 아닙니다. 커그니티브, 인지 기반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추론의 영역이에요. 추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런 추론의 영역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라는 부분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평판조회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 인시던트에 연관된 로그를 직접적으로 가더링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가 좀 되겠죠. 이러다 보니 분석 시간은 저희는 5분 이내입니다. 기본적으로 왓슨이 분석하는 시간이 맥스 3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우리 근부자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약 2분 정도에서 5분 정도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사람이 직접 하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이거 뭐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상당히 다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재 위협의 탐지, 잠재 위협의 탐지. 아시겠지만 보안 관제나 보안 솔루션이나 내가 탐지하는 부분들은 공격자와 나 사이예요. 공격자와 그 데스티네이션 사이의 트래픽을 가지고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떤 위협인지 분석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갖고 탐지하면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 할지라도 직접 얘가 공격자다 아니면 내가 나가려고 한다. 그럼 얘는 잡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얘랑 연관돼서 추가적인 위협 자산이 내부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탐지가 지금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도 일단 뭐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응 시간은 사실은 분석 시간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분석이 빨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도 빨라집니다. 근데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죠.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공격이 발생할 때 공격이 이변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에 공격의 전조 증상 피크를 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자동화 체계에서는 이게 피크를 치더라도 사실은 기본 분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만 하기 때문에 대응 시간은 거의 일정화, 스테디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석이 필요한 인시던트나 어펜스나 이런 부분들이 큐에 쌓이게 되면 하나하나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대응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AI를 적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지금 제가 지금 약간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일단 빠르게 진행한 이유는 질문을 받아야 여러분께서 이제 선물을 받아 가시니까, 그래서 질문 받기 위해서 약간 일찍 끝냈습니다.